안녕하세요. 저는 연구소 AI 선행연구랩 정은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노이즈가 많은 실제 문서 이미지에서 OCR 성능 높이기입니다. 제 발표의 구성입니다. 먼저 제가 설명하는 문서 인식에서의 텍스트 디텍션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필요한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공유드린 후 이 어려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저희들의 연구를 공유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서 인식,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텍스트 디텍션이 무엇인지를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서류가 무슨 서류인가요? 네, 지방세 납세 증명서라고 적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납세자 성명 이런 정보들을 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과는 다르게 기계는 이미지 파일을 읽었을 때 이 픽셀 값 하나하나를 그냥 숫자로만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처럼 이미지에서 글자를 바로 읽는 것이 힘든데요. 이렇게 기계가 사람처럼 이미지에서 글자를 읽게 하기 위한 기술이 바로 옵티컬 캐릭터 레코니션, OCR입니다. 이 기술을 간략하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영역을 파악하는 텍스트 디텍션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각각 검출한 영역에서 그 영역이 무슨 글자인지를 보여주는 텍스트 레코니션입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요, 특히 이 텍스트 디텍션 쪽에 초점을 맞추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 디텍션에 어려운 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예시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다루는 그런 문서 샘플들을 가져왔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자를 가리는 이런 서명, 낙서 같은 부분이나 반대로 글자 아래에 워터마크나 진한 패턴이 있는 경우, 또 글자 크기에 비해 해상도가 너무 낮은 그런 경우에서는 이렇게 배경과 글자를 잘 구분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반전 영역이나 펀치홀 노이즈, 그리고 복사 방지 패턴 같은 경우에는 글자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기계가 이런 영역들을 글자로 잘못 오탐을 할 수 있는 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들을 좀 더 다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배경 혹은 노이즈와 글자를 잘 구분해내지 못한다면 이렇게 텍스트 디텍션을 진행했을 때 검출된 영역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라면 오탐, 글자가 아닌 노이즈를 글자로 디텍션한 이런 오탐 경우나 디텍트를 해야 되는 글자 영역을 놓치는 그런 미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이즈의 강인한 모델이 필요하고요. 이 모델을 풍부한 학습 데이터로 학습시켜야 합니다. 이 학습 데이터를 잘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레이블링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 레이블링 작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납세 증명서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단어의 영역을 XY축에서 최대 최소값으로 이용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단어를 레이블링 한 것인데요. 지금 이 그림은 한 문서의 일부고 전체를 보면 이렇게 큰 이미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체크한 것이고요. 실제로 본 문서에는 400개 이상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레이블링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시간가량이고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숫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텍스트 디텍션 레이블링에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하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어려운 점 해결을 위해서
노이즈에 강인한 모델을 만들려면 레이블링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레이블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학습 데이터도 부족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노이즈에 강인한 모델을 학습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들을 저희가 어떻게 극복을 해서 노이즈에 강인한 디텍션 모델을 구축했는지 그 연구 내용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생각을 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학습 데이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 부족한 데이터를 좀 더 풍족하게, 그 학습 데이터의 양을 더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모델 학습 방법입니다. 어떻게 노이즈와 글자를 모델이 더 잘 구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습 데이터 구축 방법으로 문서 데이터를 많이 생성한 데이터 제너레이션, 그리고 기존 데이터에 노이즈를 추가해서 양을 늘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도입했고, 또한 모델 학습 방법에서 더 도움이 되는 태스크를 추가해보자 해서 멀티태스크 러닝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들은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학습 데이터를 더 확보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은 데이터 제너레이션인데요. 데이터 제너레이션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자가 있는 이미지를 대량 자동으로 생성을 할 수 있었고요. 이와 동시에 거기에 맞는 디텍션 레이블 역시 생성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좌표값으로 영역을 표현한 레이블과는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는데요. 이 영역을 2차원에서 그림처럼 글자의 영역을 분포로 나타낸 이런 레이블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배경에 다양한 글자, 다양한 노이즈를 추가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레이블을 같이 자동으로 생성함으로써 많은 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존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어그멘테이션 방법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생성 데이터는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생성 데이터이기 때문에 리얼 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지 않지만 일부 리얼 데이터, 레이블이 된 리얼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에 부분 반전이라던가 QR코드 같은 노이즈들을 얹어서 더 양이 풍부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노이즈를 추가했지만 글자 영역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디텍션 레이블링을 새로 할 필요 없이 원래의 레이블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또 노이지한 리얼 데이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상태에서 모델 학습에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원하는 이 인식 모델은요. 노이즈가 많은 이런 글자 이미지, 문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어느 영역에 글자가 있는지를 표현하는 이 디텍션 아웃풋을 출력으로 꺼내기를 바라는데요. 이것이 디텍션 레이블과 비슷해지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이 로스를 보고 로스를 줄이도록 학습을 시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노이즈와 글자를 잘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가 도입한 방법이 이 도움이 되는 태스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가한 태스크는요. 디노이징 태스크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냐 하면요. 각각의 픽셀 단위에서 그 픽셀이 글자의 픽셀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태스크입니다. 아주 이상적으로 디노이징이 된 경우 이 보이는 레이블과 같이 글자는 선명하게 그리고 노이즈는 다 배경으로 거르는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한 모델이 여러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을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태스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디노이징 태스크는 좀 더 세부적으로 글자를 가르긴 하는데 디텍션 태스크와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이 글자이고 노이즈인지를 잘 분류해야 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태스크의 공통점이 있어서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기대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예시에서는요, 인풋 데이터가 제너레이티드, 즉 생성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디텍션 레이블이나 디노이징 레이블 모두 다 데이터를 생성하면서 함께 만들어 버리면 됐는데요. 이 리얼 데이터 혹은 리얼 데이터로부터 파생된 어그멘티드 데이터는 디텍션 레이블은 기본적으로 주어진 것을 사용했지만 디노이징 레이블이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디텍션 레이블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디노이징 레이블은 그게 더 힘들고 그래서 저희가 확실히 얻거나 아니면 만들어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없이 어떻게 이 디노이징 태스크를 학습시킬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했고 그래서 레이블 대신 다른 정보들을 사용해보자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다른 정보가 디텍션 레이블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디텍션 레이블은 디노이징 레이블처럼 정확히 어떤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까만 부분, 즉 문자 영역 바깥 부분에는 글자인 영역이 하나도 없다 하는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한 부분처럼 디텍션 레이블에서는 문자 영역이 아니다 하고 알고 있는 부분인데 디노이징 아웃풋에서는 일부 픽셀이 글자인 것으로 분류가 되는 이런 경우 여기는 틀렸다, 여기는 문자가 없어야 되는 부분이다 하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영역 바깥 영역을 집중적으로 보고 로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정보를 사용한 방법에 대해서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작게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장이랑 똑같은 그림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저희가 사용한 다른 정보는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 모델의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디노이징 아웃풋 역시 원래 오리지널 인풋이랑 똑같이 글자가 담긴 문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모델에 다시 인풋으로 집어넣었을 때 디텍션 아웃풋을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을 원래의 인풋과 레이블은 똑같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디텍션 레이블과 비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디노이징이 굉장히 잘 됐다면 디텍션도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디텍션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디노이징 아웃풋을 집어넣은 디텍션 아웃풋 결과를 보고 디노이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이 좀 복잡한 과정들이었는데요. 이것들을 좀 더 기술적인 용어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델도 조금 더 복잡하게 다시 그렸고요. 첫 번째 단계로는 먼저 디텍션 레이블과 디노이징 레이블이 다 온전하게 주어진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를 fully supervised learning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델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너레이티드 데이터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후에 학습 데이터에는 리얼 데이터 그리고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추가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와는 다르게 디텍션 레이블은 존재하지만 디노이징 레이블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학습이 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봐야겠죠. 그래서 성능을 평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성능 평가로 사용한 이 벤치마크 데이터는 퍼블릭 데이터 중에 노이지 다큐먼트 DB를 사용을 했고요. 이것들을 다른 선행 연구들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한 저희 모델의 성능이 문서 인식 성능이 가장 좋았고요. 좀 더 자세한 결과나 아니면 모델에 대한 정보는 내년에 저희가 퍼블리시할 논문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률의 척도로 F스코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요. 이 F스코어는 노이즈를 글자로 잘못 인식한 이 오탐과 잡아야 되는 글자를 놓친 미탐 두 가지 에러를 다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높을수록 놓치는 문자는 적고 문자로 헷갈린 노이즈는 적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어떻게 성능이 잘 나왔는지 샘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온 부분은요, 당연히 저희 결과는 아니고 처음에 제가 노이즈와 글자를 잘 구분해내지 못하면 이렇게 디텍션이 잘못됩니다 하고 보여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이 잘못 디텍션된 부분, 그리고 놓치는 글자 등이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역이 저희 모델에서 나온 디노이징 아웃풋인데요.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백그라운드의 패턴이 진하고 워터마크가 진한데 그것들이 잘 제거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펀치홀 노이즈나 반전된 영역이 잘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에 같이 학습한 이 디텍션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 안 좋은 예시에서 오탐, 미탐이 있었던 부분과 비교를 해보면 잡아야 되는 글자는 잘 잡고 노이즈는 글자로 오탐하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 발표의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제 발표에서는 노이즈가 많은 실제 문서 이미지의 문자 인식 성능 높이기라는 주제였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제너레이션 기법을 도입했던 것, 그리고 학습법에서 멀티태스크 러닝 방법을 도입한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은 저희들의 노하우를 좀 더 설명드리자면 먼저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향에서는요. 데이터의 양을 어떻게 조절하는가도 좀 중요한 관건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리얼 데이터, 어그멘티드 데이터, 제너레이티드 데이터 이거 다 합쳐서 20만 장 정도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방법도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지는 못했지만 블러 효과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낙서 노이즈를 얹거나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더 사용했고 그랬을 때 점점 성능의 개선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멀티태스크 러닝 과정에서는요. 저희가 디노이징 태스크 이외에도 좀 다른 태스크를 더 추가해 봤는데요. 그렇게 마구잡이로 태스크를 더 추가한다고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좋은 태스크를 잘 선별해야 됐다 하는 부분을 또 배웠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 인식을 정복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요. 아직 갈 길이 상당히 먼데요. 다른 연구들도 다 마찬가지고 아직 이렇게 한 분야를 정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도 더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을 더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표가 있는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정렬이 표 특유의 그런 숫자라던가 내용의 정렬이 좀 다른 문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데이터를 추가한다거나 후처리를 이용해서 개선시키고 있고 표지 같은 그런 타이틀 같은 부분에는 디자인 폰트가 있어서 좀 모양이나 그런 스타일이 다른 문서의 컨텐츠와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부분 위해서 저희가 오히려 서류 데이터보다는 간판, 책 표지 같은 그런 신텍스트 데이터도 추가를 해서 지금 성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작은 글자는 근본적으로 사람도 읽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전철이라던가 아니면 작은 것을 더 잘 보기 위한 그런 모델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언어는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언어들을 커버하려면 더 모델도 더 개발해야 되고 또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실제로 노이즈가 포함된 문서를 예시로 보여준 이혜성 프로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혜성 프로께서 발표해 주시는 동안 실시간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제가 모바일로 받은 질문을 몇 가지 직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디텍션 정답을 보니 단어를 기준으로 영역이 묶여져 있는데 더 큰 혹은 작은 단위로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희 연구에서는 단어 단위로 묶었고요. 다른 어떤 연구들이나 기술에서 보면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는다거나 아니면 글자 하나하나를 캐릭터 레벨로 인식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단어 레벨로 인식을 시도한 이유는요. 먼저 그 데이터가 단어 레벨로 어느 레이블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아서 그것을 사용하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캐릭터, 즉 글자 하나하나를 잡는다면 이게 잡아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시간도 시간이고 이 오탐이나 미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좀 적절한 수준이 워드라고 생각을 하였고, 네, 그래서 워드 레벨로 디텍션을 하였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멀티태스크 크로스에서 디텍션 디노이징 로스 비율은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그 부분도 제가 더 상세히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지만 이 태스크 두 가지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했는데요. 여러 가지 조합을 시도를 해봤는데 그것을 이제 태스크를 각각 동등한 비율로 0.5, 0.5 로스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로스에 0.5씩 곱하고 더해서 사용하였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습니다. 즉, 그 두 가지 태스크의 밸런스를 1대1로 맞춰서 사용했습니다. 네, 1대1로 비율을 설정하셨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존 OCR 연구에서 간판이나 표지판 글자를 인식하는 신텍스트 디텍션 모델이 많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문서에 적합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문서에 특화된 모델이 따로 필요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기존에 많은 OCR 연구들이 이 신텍스트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문서가 아닌 그냥 보통 사진으로 찍어서 얻을 수 있는 뭐 간판, 표지판 같은 곳에서 글자를 인식하는 것인데요. 그 데이터가 더 많고 해서 그쪽으로 좀 더 연구가 치우쳐져 있기는 하지만 저희의 태스크는 문서였고 문서는 그런 신텍스트에 비해서 더 많은 글자를 담고 있고 더 그 배열이 정형적이기 때문에 둘의 특성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신텍스트로 학습이 된 모델들도 좀 도입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작은 글자를 많이 놓친다거나 아니면 문서에만 있는 그런 노이즈를 오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문서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고 문서에 특화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네, 질문에 자세한 답변해 주신 정은수 프로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